안녕하세요. 생소나TV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31회 민법 56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56번은 공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물권편에서 물건의 공유, 물건의 합유, 물건의 총유 이렇게 총 세 가지의 공동 소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 공유와 관한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2조 물건이 지분이란 말이 나오면 이제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유로 한다. 자, 그럼 공유란 게 뭐냐 하면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게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임대 같은 경우죠. 공유물을 임대할 때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자, 2분의 1이 아니라 과반수, 2분의 1이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보존행위는 각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유라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은 각 3분의 1 지분으로 나대진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네요.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X. 자, 단독으로 당연히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가 이제 방해를 뭔가 취득 시효를 취득하려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확실한 지문이 1번 문항으로 뜨면 1번 지문으로 뜨면 바로 답을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이제 가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하니까 문제를 좀 더 살펴볼 건데요. 1번 문항과 관련해서 보존행위와 관한 지문 3개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30회 58번 문제에 공유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자, 왜냐하면 공유자 중 원인 무효이긴 한데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공유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부가 아니라 그 공유자의 지분을 제외한 만큼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존 행위에 관한 두 번째 지문. 부동산 공유자 중 1위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 전부를 말소를 구할 수 없다. X. 자, 방금 전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원인 무효 등기를 가진 경우인데 그때는 공유자 그 지분을 제외한 만큼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가 돼 있으면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존 행위와 관련한 세 번째 지문.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자,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닌데 뭐 보존 행위를 이유로 왜 남의 지분에 내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나? 그런데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제3자가 원인 무효의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보존 행위로서 나 혼자 단독으로 남의 것까지 합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2번 문항. 갑과 을이 X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 부적법하다. 오, 맞습니다. 자, 신축은 뭔가요? 신축은 처분 행위를 하는 겁니다. 처분 행위를 할 때는
공유자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의 그러니까 관리는 과반수로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축은 관리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으로는 부적법하다. 맞습니다. 자, 관리 행위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공유물의 보존 행위이다. X. 자, 이거는 관리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이 됐다고 하면 또 이제 처분 행위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 일단은 보존 행위는 아니다. X. 자,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여야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를 하여야 맞습니다. 자, 등기를 하여야 하죠. 자, 상소, 경매, 판결은 이제 형성 판결을 말하죠. 이행 판결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공용 징수, 수용 요런 네 가지 경우 그리고 이제 법률의 규정 관세법상 법정지상권 이런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공유 지분 포기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행위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30회 58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 4번 문항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러니까 갑 3분의 1 소수 지분권자죠. 임대한 경우 을은 정에게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제 O 위에가 이제 X니까 이게 O가 되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30회 58번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58번 문제.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임대를 하는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죠. 자, 이때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 자,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 토지를 전부를 임대하는 것은 적법해요. 자, 적법한 임대에 대해서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는 논리이고요. 이 56회 4번 문항은 갑이 단독으로 소수 지분권자가 임대한 경우에는 그 지분권자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논리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항을 볼 건데요. 5번 문항은 일단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보존 행위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원래는 이게 X였어요. 자, 근데 판례 변경을 통해서 O가 된 거예요. 원래 이 지문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X 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X 지문이었어요. 근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게 O 지문이 된 거예요. 자, 변경된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 배지와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자, 소급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언제 판례죠? 20년 5월 20 아주 작년에 나온 판례입니다. 작년에 나온 판례를 가지고 바로 작년에 문제를 만든 거예요. 만약 제가 이 문제를 1번 문항에서 봤다면 그냥 틀렸을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변경된 판례를 5번 문항에 집어넣어줘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4회 5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정답은 원래 1번이었죠.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자, 2분의 1이죠. 2분의 1.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면 소수 지분권자인데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을은 공유자의 보존 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 O였어요. 근데 이게 판례 변경으로 X가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7에 55번 문제.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지분 범위를 초과해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원래 O였어요. 근데 이게 X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 문제는 내년에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